안녕하십니까.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흔히 사레레라고 표현을 하죠. 해당 동작에 대한 관련된 기준을 가지고 한번 운동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운동을 배웠을 때 후면 삼각근, 그리고 전면 삼각근, 그리고 전거근과 관련된 기준의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공부하는 과정의 기준이 어떤 거였죠? 바로 어깨면이었었죠. 이런 방식으로 제가 좌표를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후면이다. 그리고 이게 전면이고 여기가 프론트 레이즈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가 리어 델트 로우라는 동작으로 저희가 운동을 배워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진행했었던 표현의 좌표의 기준에서만 설명을 해보면 요 극상근을 기준으로 왔던 이 직선의 좌표의 선이 결국 어깨면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명을 하는데, 이 어깨면을 갖고 있는 기준의 방향성이 흔히 말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사레레인데, 제가 이 동작을 할 때는 라인업이라고 하는 동작을 반드시 진행을 하고 해라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그게 안 되시는 고객분들이나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객한테 운동을 시키거나 본인 스스로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결국 견봉화 공간이라는 녀석이 8, 90도에서의 기준점에서만 놓고 보면 가장 최소화되는 공간의 위치를 갖게 되는데, 이때 견갑상완 리듬에서만 놓고 보면 완전 벌림에서 요구되는 어깨뼈의 60도 각도를 보디빌딩의 용어로 따온 라인업이라는 단어가 이미 팔을 들지도 않았는데 60도의 완전 위돌림이라고 하는 어버드 로테이션, 상방 회전과 관련된 동작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 어깨 및 공간이라고 표현한 서브 에이크로미얼 스페이스의 공간적 크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다 보니 라인업이 안 된 상태에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것보다 라인업이 된 상태에서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동작이 훨씬 더 어깨 및 공간에는 물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전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이제 레터럴 레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 기준에서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디빌딩에서의 라인업은 옆에서 보시면 약간 좀 뭔가 앞으로 표현하기 위한 좀 이런 동작이었다면, 지금 표현드린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 관련된 동작에서의 라인업은 라인업 자세 자체가 후인이라고 하는 리트랙션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으로 전인성처럼 이렇게 광배에 대한 표현을 보여주는 느낌보다는 후인을 잡아놓고 어깨뼈가 이마면의 기준으로 약간의 외회전을 동반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던지는 개념이야.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어깨면에서 가려고 하는 이 방향성보다는 어깨뼈가 외회전을 통해서, 즉 쇄골이 후인 방향을 가지고 레터럴 레이즈를 던지다 보니 이미 후면 삼각근이 이마면으로부터 자세의 기준을 잡아놓고 측면 삼각근의 운동성을 만드는 기준이 되다 보니 팔의 위치가 어깨면에서 운동을 진행을 했었을 때는 뭐 약간 옆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지만, 라인업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가게 되면 동일한 각도로 지속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측면 삼각근이 일관된 자극의 방향을 가져가기가 되게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기준 자세 그냥 차렷 자세로 씁니다. 그리고 라인업 자세에서 어깨뼈가 이미 상방 회전을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레터럴 레이즈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 내용은 사실 제가 과거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동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깨가 자꾸 불편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 스트레칭을 포함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레터럴 레이즈를 하는 동작에 대한 기준이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사용되는 스트레칭의 방향이 상완 이두근이라고 하는 바이셉스 브라키입니다. 자, 상완 이두근을 제가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 상완 이두근의 부착부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팔꿈치를 이렇게 굽힘하고 살잖아요. 핸드백을 들기도 하고 컴퓨터를 들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팔을 펴는 동작이 아니다 보니 팔꿈치를 굽힘하는 이 동작에서 이두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짧아지는 거리를 갖게 되거든요. 이 짧아진 거리가 팔을 굽혔다가 유지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얘를 피려고 하면 이제 팔이 펴진다라는 개념보다 어깨뼈, 즉 스카폴라라고 하는 어깨뼈가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과정에서는 마치 위팔뼈 헤드가 나오는 것 같지만 어깨뼈가 위팔뼈의 헤드를 밀고 나오는 과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깨뼈 입장에서는 상완 이두근의 부착부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는 데와 수프라글레노이드 튜버클이라고 하는 관절상 결절 5회 돌기에 붙어요. 그리고 레디우스의 튜버클이라는 데 붙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어깨뼈에 부착하고 있는 녀석과 레디우스의 부착부의 기준에서 팔꿈치가 굽힘되어 있다가 얘를 펴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AC 관절에서 내회전과 더불어서 어깨를 앞으로 전인시켜야 되는 빗장뼈라고 표현되는 쇄골뼈, 즉 클레비클의 프로트랙션, 전인과 약간의 엘리베이션을 인터널 로테이션과 동반해서 나올 때 어깨뼈가 하방 회전도 일부 그리게 되거든요.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완골두 전방 활주입니다. 즉 상완골두 전방 활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깨뼈가 내회전되고 다운워드 로테이션 되면서 안테리어 틸팅이라고 하는 내회전, 앞구붐, 하방 회전의 세 가지의 커플 모션을 가지고 빗장뼈가 앞으로 내밈이라는 동작과 쇄골의 올림이라는 일부 동작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어깨뼈가 갈비뼈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깨뼈의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하는 녀석과 마주하는 뼈가 상완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완골이 어깨뼈가 가는 위치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 상완골이 외회전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 전방으로 밀려나가는 이 동작이 GH 관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GH 관절의 중심점 자체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운동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GH 관절에서 자꾸 이질감 같은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팔이 굽힘된 상태에서 올라가긴 하지만 하다 보면 어떤 고객은 팔을 좀 펴기도 하고 좀 더 구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모멘텀의 길이의 편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완 이두근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쭉 던지는 개념으로 팔을 펴버리면서 레터럴 레이즈를 긴 모멘텀으로 가져갈 때는 팔이 굽혔다가 펴지는 과정에서 마치 어깨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현상들을 가져가게 돼요. 이 상황이 어깨에 불리함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상완 이두근 스트레칭을 하는데 상완 이두근 스트레칭 되게 간단합니다. 손에 대한 모양이 프로네이션이에요. 완전히 회내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팔꿈치는 펼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을 벌릴 건데 벌릴 때 각도가 한 70에서 80도 정도? 요게 90도라면 요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요 벽에다가 엄지손 있죠? 엄지손하고 집게손에 손 허리뼈 있는 쪽의 기준을 가지고 벽에다 대세요. 80도 넓이를. 그리고 똑바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오른발, 지금 오른팔이 벌림돼서 벽에다 지지한 거예요. 이 부분을 지지한 겁니다. 팔꿈치를 다 펴고 그 상태에서 오른발만 반보 나가서 전방을 보고 가슴을 천천히 밀되 오른손이 벽면을 좀 살짝 눌러준다. 옆으로 누른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가슴이 나가면 상완 이두근의 충분한 스트레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이 좀 더 펴지는 동작 안에서도 어깨뼈가 잘 고정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레터럴 레이즈를 실시했을 때 라인업을 기준으로 측면 삼각근의 운동에 간섭을 일으키고자 하는 상완 이두근의 길이 조정 능력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측면 삼각근의 자극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개념으로 한번 해보시면 측면 삼각근의 자극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레터럴 레이즈를 잘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녀석들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뼈대근이 운동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은 그 뼈대근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도 함께 생각해 보신다면 다른 운동들도 이렇게 접목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터럴 레이즈 되게 좋은 운동인 거는 맞는데 되게 위험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특히 단점의 비율이 높은 동작이어서 다른 관절에서 이를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위험성을 줄여가고 또 다른 관절에서 안정성을 잡아주고 길이 조정 능력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레터럴 레이즈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논리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하다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해당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관련된 부분들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잘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 그리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좀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상완 이두근이라는 점도 기억하셔서 운동에서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거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